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영 여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의석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76석이고요. 예, 범여로 합치면은 거의 말입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헌법까지. 300명 중에 200명이 되면 되잖아요. 200명이. 아마 거의 190 한 5, 6명까지 갈걸요. 5, 6명까지. 예. 범여를 다 합쳐서 하면 말입니다. 4석 5석 부족한 거예요. 4석 5석. 헌법을 바꾸기까지 말입니다.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 과반 3분의 2 이상 찬성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엄청난 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을 그냥 무사통과 독주하는 것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장기가 됐어요. 장기. 예. 지난번에 임대차 보호 3법 그냥 무사통과시켰죠. 4차 추경 그냥 무사통과시켰어요. 3차 추경도 마찬가지고. 3차 추경은 그냥 통과시켰죠. 심지어 임대차 보호 3법은요, 나흘 만에 시행까지 했어요. 시행까지. 예. 세상에 아마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나흘 만에 실행까지 됐으니까 말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심사 그냥 통과, 법사위에서 통과 그냥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그냥 통과, 국무회의 통과 그냥 통과, 예, 간보회 게재하면서 대통령 제가 그냥 통과, 간보회 게재 그냥 통과. 이게 4일밖에 안 걸렸어요. 4일. 그러니까 입법 독주는 앞으로도 마음대로 갈 거예요. 마음대로. 지금 경영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민주화법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기업질식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경제 쪽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자회사, 자기 자회사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주주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더라도 감사를 선출할 때는 3%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중대표 소송제, 대주주 그러니까 모기업의 지분을 0.01% 가지고 있으면 자회사 잘못하는 거 소송 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소송제, 집단 대표 소송제, 이거는요, 기업이 못할 때 누구나 집단으로 소송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하는 그런 노사관계법까지, 이게 워낙 기업을 옥죄는 법안, 그야말로 적폐 세력을 잡기 위한 법안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말할 수도 없네. 다 말할 수도. 아마 이 법들이요,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줄줄이 통과될 겁니다. 줄줄이.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들은. 저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어떡하든 저 법을 막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낙연 대표를 불러서 경총이 간담회까지 개최했어요. 기업인들을 다 모아놓고 말입니다. 저 나이 먹은 노친네가 송경식 경총 회장입니다. CJ 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이 장인이죠. 그 노친네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기업이 잘 되게끔 도와달라 이야기를 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그냥 한 방에 거절했죠. 한 방에.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이낙연 대표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다. 이제는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경제계 이야기를 들어준다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갔어요. 통보하러.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국민의힘까지도 지금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은요, 경제민주화법이라고 본인도 이야기하면서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통과시키겠다. 예. 아니 그러면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통과시켜서 기업을 이렇게 계속 옥죄면 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에요. 예. 베네수엘라 같으면 석유 자원이나 진배 없는 게 기업이에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원을 국유화시키면서 스스로 망조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기업을 이렇게까지 옥죄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국유화시키면서 없앴듯이 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우리의 경쟁력도 없어진다니까요. 우리의 경쟁력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영원히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심지어는 베네수엘라처럼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몰라해요. 지금 재계만 발등에 불나서 뛰어다니죠. 여당도 야당도 다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통과했다고 봐야 돼요. 입법 독주가 있잖아요. 입법 독주가. 여당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찬성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 안 된다는 건 웃기잖아요. 저는 제일 문제가 기업이 부패한 것은 잡아야 돼요. 강력하게 잡아야 돼요. 불공정 거래하는 거 철퇴 내려야 돼요.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지만 기업은 우리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불공정 거래를 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절대를 가하되 기업 전체를 옥죄해서 법안으로 만들어서 간다? 지금에 있는 법안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조져버리면 기업은 회생 불가해요. 아마 기업이 저렇게 노력하더라도 기업이 뭐 공동 대응하겠다 해서 경제 6단체가 모여서 성명서 내고 합니다. 그래봤자 합니다. 그래봤자 통과될 거예요. 아니 야당조차도 찬성을 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건 그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다고 뭐 기업이 밖으로 나와서 으쌰으쌰 데모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결국 만나서 보도자료 하나 내고 끝인데 그게 무슨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올려보는 건 어떤가.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기업이 이대로 가면 우리 경쟁력의 가장 큰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마음 아파진다는 것.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